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주에서 멋진 체험을 할 시간이 왔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수많은 블랙홀을 모두 모아 서로 충돌시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볼 예정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은 충돌을 할 수 있나? 항성 질량 블랙홀은 매우 희귀한 천체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반경 1000광년 이내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항성이 이런 유형의 블랙홀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항성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태양의 수십만 배, 수백만 배,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진 초대질량 블랙홀은 더욱 희귀한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천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하나의 은하당 그 중심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은하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정에 근거하면 두 블랙홀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과학자들이 먼 곳의 은하에서 두 블랙홀의 충돌로 보이는 이벤트를 관측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블랙홀이 아닌 초대질량 블랙홀 간의 충돌은 과학적 시각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현상은 두 은하가 서로 충돌하고 합체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두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몇 %의 거리에서 서로 공존하는 이중 블랙홀 쌍성을 형성합니다. 계산으로는 두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궤도 에너지를 잃으면서 접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블랙홀에 의해 사이에 있는 우주 물질이 밀려납니다.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수록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의 거리가 1파섹이 되면 이렇게 제동을 거는 물질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 거리를 계속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체하려면 우주의 수명을 넘을 정도의 아득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질량 블랙홀의 합체는 역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퀘이사 PKS-130-102의 중심에는 서로의 주위를 0.1%의 거리로 도는 두 개의 블랙홀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에게는 매우 짧은 거리이며 두 천체는 이미 거의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모순을 파이널 파섹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야기가 조금 셌네요. 대합병. 그렇다면 일반 블랙홀이든 초대질량 블랙홀이든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주위 공간이 구부러지는데 말로 다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일그러지며 초강력 중력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의 밝은 섬광이 비치게 됩니다. 이 섬광은 두 개의 우주 몬스터의 주위를 끝없이 도는 강착 원반의 물질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강착 원반이 뒤섞여 가열되고 그 물질이 상대론적 제트나 방사선 형태로 우주 공간에 뿌려집니다. 이 대변동은 밝아 보이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두 블랙홀은 합쳐져 하나가 되고 원래 있던 두 블랙홀의 합계 질량을 약간 밑도는 질량이 됩니다.
중력파 방출로 여분의 질량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회귀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이란 거대한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경우라 하더라도 붕괴로 생기기에는 질량이 현저히 크면서도 초대 질량 블랙홀에는 미치지 못하는 블랙홀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동영상 첫머리에서 제시한 의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물리법칙이나 초고도 외계인의 변덕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블랙홀이 자리를 떠나 한 곳으로 모여 충돌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블랙홀이 모두 충돌하면 거대 블랙홀이 생겨납니다. 그 질량은 충돌한 블랙홀의 총 질량을 약간 밑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질량이 될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경 배, 수십 회 배, 그보다 더 위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엄청난 수의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은하에 있는 블랙홀은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대 블랙홀. 이렇게 태어난 블랙홀은 결국 어디에 배치하더라도 우주를 원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력한 중력의 중심 부근에 운 나쁘게 있던 은하는 확실히 삼켜집니다. 게다가 그 하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은하단이 벽돌처럼 쌓여 있고 수많은 실과 벽이 얽혀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초극대 블랙홀이라면 관측 가능한 우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크레이터와 같은 명백한 흠집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흡수해 한층 더 파워업한 거대 블랙홀은 주변의 은하나 은하단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이 은하들은 블랙홀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우선 우주 최대 규모의 구조에 버금가는 거대한 은하단이 생겨나고 머지않아 합쳐져 하나의 극대 크기의 은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조 개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행성의 주민들은 경이로운 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은하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항성 질량 블랙홀이 소멸해도 은하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우선 없습니다. 한편 초대 질량 블랙홀이 갑자기 소멸하면 은하의 중심 영역에서는 중력의 안전성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다만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대형 은하를 포함하여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보이지 않는 은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자리 은하가 그렇습니다. 삼각자리 은하는 우리 은하단에서는 크기, 질량, 별의 수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수에 이은 제3의 은하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은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뿐만 아니라 은하를 구성하는 모든 항성의 중력이나 암흑 물질 헤일로에 의해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검토한 시나리오는 물론 가정의 이야기고 가능성 역시 아주 낮습니다. 게다가 우주에 있는 블랙홀을 별다른 목적 없이 모을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현실에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외계인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블랙홀의 합체가 정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빅바운스나 빅크런치 대함모를 말합니다. 이는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머지않아 수축으로 바뀌어 우주 자체가 수축을 향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 모든 물질은 붕괴되어 몇 개의 거대 블랙홀이 되고 이윽고 그것이 모두 합쳐져 우주의 전 질량이 모이는 마지막 블랙홀이 됩니다. 그 후 이 블랙홀이 씨앗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빅뱅을 거쳐 새로운 우주가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